고 안성기 씨의 장례미사와 연결식이 오늘 서울 명동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영화인을 포함해서 각계 인사 6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고인의 장남이죠. 안다빈 씨가 유족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한 뒤에 5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선배님께 처음 인사를 드릴 때 선배님께서 저에게 건네주신 인사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성아,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후배를 대하시듯 이렇게 친근하고 온화한 음성과 미소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누군가가 선배님께 어떠셨나요? 하고 묻는다면 난 괜찮았어 하고 정갈한 음성과 미소로 답하실 선배님이 그려집니다. 선배님과 어떠셨나요? 네, 5일장 내내 상주처럼 이제 빈소를 지켰던 정우성 씨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마지막 길에도 영정 사진을 들고 또 금관 훈장을 들고 함께하는 정우성, 이정재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혜영 기자,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좀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떠났기 때문에 이 울컥함이 더한 것 같은데요.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5일 내내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이정재 씨도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예. 같은 소속사 선배인 만큼 가시는 길에 누구보다 앞에서 그 내용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많은 영화인들은 지금 SNS를 통해서 또 다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성기 씨 같은 경우에는 투병을 우리가 알긴 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인사도 한마디 못하고 떠나셨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대답을 합니다. 본인들끼리 어떤 답을 하냐면요. 왜 떠나셨어요?라고 물으면 괜찮아요. 난 잘 있을게요라고 얘기할 것 같다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 말은 아무래도 국민 배우잖아요. 이 목소리가 누구나 다 지금 공감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많은 배우들 그리고 선후배들이 슬퍼하면서 고인을 오늘 보냈습니다. 예. 정우성 씨 말과도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후배들끼리 한다는 얘기가 아마도 난 괜찮았어 라고 말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주고받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 길을 배웅한 배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뭐 운구를 누가 할 거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많은 배우들이 오늘 상당히 추운 날씨였지만 이른 아침에 명동성당에 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보니까 뭐 현빈 씨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저렇게 운구하는 행렬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빈 배우 눈시울 붉어진 거 보니까 그 말없는 침묵의 표정이 얼마나 침통하고 슬픈 상황인지 눈빛만 봐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안성기 배우가 후배 하나하나 설령 영화를 촬영할 때 잠시 나오는 단역이나 주연 배우라고 하더라도 선배로서 밥그릇에 반찬 밀어주면서 회식 자리에서 챙기고 이랬던 일화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영화계 후배들 안성기 배우와 좋은 기억이나 인연이 없는 후배를 찾기가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현빈 배우도 결혼식에서 덕담을 들은 인연이 또 있다고 합니다. 현빈 배우 손예진 배우와 2022년 3월에 서울 모차의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었죠. 근데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는데 안성기 배우가 하객으로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따뜻한 덕담을 건넸던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안성기 배우의 목소리, 자신의 결혼식에서 앞날의 행복을 빌어주던 안성기 배우의 목소리가 저렇게 운구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현빈 배우의 귀에도 낭랑하게 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그리고 장례미사가 치러진 명동성당이 안성기 씨와는 꽤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결혼식을 치렀던 장소라고 하는데요.
남혜영 기자, 이곳이 안성기 씨뿐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결혼을 한 뭐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라면서요? 네, 명동성당은 이들 가족에게 정말 특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성기, 오서영 부부가 처음 결혼식을 올린 장소기도 하고 네. 그 뒤로부터 33년 뒤에 이들의 결혼 기념일날 아들도 또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 같은 날 결혼을 네. 했군요. 네, 그 부모와 아들의 결혼 기념일이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 오늘 마지막 길을 떠나는 만큼 정말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이 부부의 그 결혼식 그리고 장남의 결혼식 그리고 오늘까지 같이 참석한 분이 영화계에는 꽤 많습니다. 예. 왜냐면 오랜 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한 이곳 지켜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곳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곳에서 결국 떠나니 좀 안타깝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두 부부의 그 안성기 오서영 부부만의 그 답례품이 한번 공개가 됐습니다. 아, 예전에 결혼을 했을 때 답례품이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네. 두 사람이 저 안성기 오서영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저 답례품을 오랜만에 찾으셨다고 해요. 안성기 씨가 떠난 만큼 뭔가 그 추억되는 게 그 오랜 시절을 좀 되새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좀 약간 좀 슬프기도 한데 안성기 씨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줬는데 영화 관계자 자녀들한테도 정말 많은 좋은 일을 하셨거든요. 예. 신영균 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영화인들 자제분들한테도 장학금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장학금을 받은 이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또 다른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안성기 씨가 세상에 남긴 말도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서재에서 30년 전에 편지를 발견했다면서 아들이 공개한 얘기인데요. 그 마지막 메시지를 대신 전달한 안다민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아버지 그 서재 분들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5살쯤에 저에게 써주신 편지긴 하지만 저희 모두에게 남기고 가신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해서 다빈이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1993년 11월 아빠가 지금 안다빈 씨가 저거 읽으면서 저렇게 울먹이고 목이 메이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는데요. 5살 어린 다빈이에게 아빠가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구장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것도 5살 먹은 아이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진심이 담긴 글을 남겼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을 보니까 안성기 배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서 아들에게 당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예.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안성기 씨가 꼭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우 앞에 국민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줄 정도로 안성기 배우는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겸손하고 더 절제하고 말 그대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을지 예. 떠나신 마당에 자신이 아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통해서 안성기 배우의 삶이 그러했구나라는 큰 울림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다빈 씨가 본인에게 적었던 메시지라고 공개는 했습니다만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기도 한데요.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건 바로 착한 사람이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좀 많은 울림을 주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성기 씨가 했던 말처럼 안성기 씨를 기억하는 많은 후배들도 비슷한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 맞지? 여기서 어디로 갔어? 넌 양심도 없냐? 사람을 죽여놓고
사실 감히 생각을 못했어요. 워낙 예산이 그분 캐런티도 안 되는 예산인데 그래서 밑자 본전이다 그래 신나를 한번 보내나 보자 하고 딱 보냈는데 바로 다음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직접.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지 뭐. 그래 봅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하는데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죠. 딱 선두에 서서 진짜 너무 재밌고 되게 유머가 있으세요 그분이. 그래서 늘 그냥 웃으면서 막 추운 것도 모르고 막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엊그제 같은데. 너무 대배우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개런티 걱정 없이 선뜻 출연하기로 했다. 이런 일화들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고인을 추억하면서 여러 가지 미담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현주 부대변인, 뭐 5일 내내 여러 가지 좀 일화들이 공개가 됐는데 실제로 많은 후배들이 기억하는 안성기 씨 미담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고 안성기 배우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미담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료분들 아니라 뭐 후배들의 입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안성기 배우가 얼마나 바른 품성으로 그리고 좋은 인품으로 영화계에서 활동해 왔는지를 사실상 다 뭐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이야기했던 세상에 필요한 건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큰 울림이 된다라는 말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안성기 배우야말로 세상이 필요로 했던 착한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안성기 배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그분이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사실 뭐 이렇다 할 어떤 스캔들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예. 사실상 정말 바른 생활을 해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 국민 배우 안성기 씨의 어떤 지금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크게 안타까워하시고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안성기 씨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얘기를 빼놓지 않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스캔들이 0, 무결점 연기 인생이다 이런 말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겹치기 출연을 절대 안 했다라고 하고 좀 힘든 예산이 좀 빠듯한 현장에 가면 출연료를 자진삭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하고요. 또 신인 감독의 작품에는 노 개런티로 출연을 하고 위험한 장면 역시 내가 직접 나서겠다, 본보기를 보이겠다면서 대역 없이 임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혜연 기자, 영화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오늘 영화인 장으로도 치러졌는데 안성기 배우가 생전에 영화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배우는 일단 뭐 마음이나 이런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약간 소외받거나 조금 힘들었던 후배들한테는 먼저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알려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영화인들 역시 이번 안성기 씨의 별세 소식에 굉장히 많이 슬퍼했고요. 김보성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나는 박중훈 씨가 너무 부러웠다. 그 이야기가 박중훈 씨 같은 경우는 안성기 씨한테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친근하게 불렀던 형이라는 그것만도 굉장히 부러워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약간 기자들한테도 조금은 편안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사실 한참 선배뻘인데도 불구하고 늘 존댓말을 써주셨고요. 기자들에게도요? 네, 그리고 약간의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안성기 씨 기사가 먼저 나왔어요. 나왔을 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특종 놓쳐서 미안해요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전 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안성기 씨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아직까지도 이런 영화 현장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빈소에서 한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감독 중에서는 이제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됐다. 그게 뭐냐면요. 안성기와 영화를 한 사람과 안성기와 영화를 하지 않는 감독으로 분류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8, 90년대에 정말 전성기를 이루셨고 그때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최근까지도 투병 직전까지도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역도 하셨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연기를 할 수 있는 현장은 난 갈 수 있겠다. 다 갈 수 있다는 말이었고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후배들한테도 나도 이렇게 나중에 안성기 선배처럼 이렇게 연기를 해야지라는 좋은 기감이 되어 주셨습니다. 크든 작든 내가 연기할 수 있는 곳이면 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최근까지 배우 활동을
이어오셨습니다. 안성기 씨의 장례는 수목장으로 치러졌는데요. 이곳이 특히 안성기 씨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 이렇게 좀 알려지더라고요. 허주연 변호사. 지금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묻힌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안성기 배우가 평소에 지인들에게 내가 떠나면 수목장으로 해주겠니라고 이 수목장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 영화 관계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유족들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영화 제작자 정상진님 SNS에 사진이 올라오면서 또 알려진 내용인데요. 네. 맑은 공기 가득한 수목장에 오늘 안성기 선배님 모시고 돌아왔다. 마지막까지 선배님 곁 지켜주신 영화 관계자 여러분들, 팬분들, 국민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다 이런 인사들을 올렸고요. 예. 그리고 평소에 인자하셨던 모습처럼 늘 평온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안성기 배우를 추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남혜영 기자도 이 수목장에 관련해서 좀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장을 준비하면서 사실 조금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모두 다 일어나길 너무나 간절히 바랬지만 또 다른 약간 준비를 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생전에 그 친한 영화 제작자한테 정말 흘리던 말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나중에 떠나면 날 이렇게 수목장으로 해주겠니 했을 때 다들 됐다고 안 한다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국 이게 현실이 됐다고 하는데요. 또 이 장소가요. 영화 제작자 겸 기획자로 활동하셨죠. 안성기 씨 아버지 안화영 씨가 이곳에 잠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는 수목장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계신 곁으로 가신 안성기 씨 오랜만에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안성기 씨 이제 마음 편하게 쉬시길 저희도 모두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0위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9위로 넘어갑니다.